네, 김소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 변호사님 요 사진에 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지구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면서 상당히 미인이시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쪽으로 좀 이쪽 가까이 오십시오. 네. 네. 아이고, 우리 김소정 변호사님 이봉규 TV에 처음이신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사하구 당협위원장 맡고 있죠. 자유한국당이요. 네. 자, 요 삼청 목선 얘기부터 해주시죠. 이게 좀 전에도 제가 뭐 얘기했는데,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여기 웃기는 게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시 말하면 국방장관이 제 책임입니다. 저희 군이 경기가 느슨한 거는 뭐 책임을 다겨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부하를 네. 관련자를 뭐 문책해야 된다고 네. 그러고 그럼 그 밑에 장군은 관련자를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뭐야 바풀 떼기도 아니고 소대장도 아니고 그 경계서툰 일병 뭐 이런 사람이 책임져야 돼. 이런 책임 전가를 지금 책임 하고 전가 계시죠. 하고 있죠. 네, 네. 본인이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네. 이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군을 네. 느슨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군 기강이 지금 거의 파탄 수준으로 네.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북한 목선이 12일 날 동해 북방 한계선을 이제 넘었고요. 네. 그리고 15일에는 삼척항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항구에 배를 대고 그다음에 뭐 정박을 할 때까지 아무도 이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군 당국에서 전혀 몰랐고 그 주민께서 낚시를 하시던 주민께서 이를 발견하시고 신고를 하고 나서야 이제 군에서 이를 파악을 하시고 대책 마련을 이제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정말 이제 그 주민들을 보면 군복 차림의 북한 주민도 계셨고요. 마치 그 상황에서 북한 간첩이 만약에 내려온 상황이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라고까지 볼 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첩이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이미 내려왔을 막 돌려보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정말 지금 아찔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군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도가 상당히 높았다. 파도가 높아서 보지 못했다. 그거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목선이 해류의 속도와 같이 떠내려와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표류를 했다는 주장인데 그것도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그 목선 자체가 동력선입니다. 네, 동력선인데 그 표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선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거짓말이 계속 밝혀지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선장과 그 협의를 해서 그 선박을 이제 거의 뭐 폐기하겠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증거 인멸이죠.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그 의도죠. 이거 증거 보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폐기 그렇죠. 못하게. 폐기를 못하도록 지금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군 당국이 자기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과 그 여러 책임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 선박 자체를 지금 폐기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군을 보면 소형 목선의 침투에 대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를 보니까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거의 안보가 파탄이 되고 안보 파탄이 군 기강이 거의 해이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아주 저자세로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세게 하다가 대통령한테 잘려서 목 날라가서 했고 밑에 장군들도 아이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 가면서 그거 경계 좀 느슨하게 하고 뭐 좀 발견돼도 야 좀 쉬쉬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가 최근에 이제 국방 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을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이제 북한이라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신데 그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를 시켰고요. 그 삭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군인들에 대한 정신 교육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뭐 평화 수호 그다음에 이제 튼튼한 안보 위주로 정신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니까 요즘 군인에 대한 정신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남북의 이제 평화를 위주로 그런 내용으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이제 기강 자체가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저런 어마어마한 저자세 우리 이제 목격한 많은 이 당국들로 인해서 이 목선 사건은 그 모든 이 총체적 원인이 결집이 돼서 발생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 기강이 어느 정도로 지금 해이해졌냐면
거의 무장 해제 수준이라고 봐도 무장 해제. 네, 군이 거의 무장 해제가 됐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5월 4일 날 네. 북한의 이제 미사일 도발 사건 때 그 네. 해군 작전 사령부의 참모 장교가 네.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네.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직후 그 다음 날에는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장교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5월 24일 날 그 아덴만 임무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던 그 청해부대, 네. 그다음에 최영함 그 환영 행사 때 그 최중근 그 하사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망했죠. 네. 그런 사고는 정말 전에 없던 사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군 기강이 어느 정도로 지금 해이해졌고 그 거의 무장 해제 수준까지 갔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군에 대해 이제 군도 군이고 정신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적을 없애는 데다가 주적인 그 북한군에 깊숙이 관여한 김원봉이 같은 사람을 그렇죠. 뭐 여기 보죠 훈장 준다고 예,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군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건 주적을 훈장 네. 주고 우리 뭐 주적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신적으로요. 문재인 대통령. 예.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요. 네. 그때 목선 내려오는 사진. 네. 아 여기 이제 동력이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네. 선박이잖아요. 네. 근데 오리까지 관측이 된대요. 우리 그 레이저 네. 이걸로 레이더망으로. 예, 네. 레이더망 어저께 그 후평한 전 기무사령관이 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관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보려고 했다는 거죠. 예. 오리 이거 10m나 되는데 네. 예? 예. 오리 몇백 배 큰데 거의 묵인하고 이제 네. 묵살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네. 그야말로 북한에 정말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네, 발생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며칠 후면 6.25의 그 69년이 되는 네. 때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전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네.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이제 거의 뭐 네. 다루었다라고 보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난 현충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일성 앞잡이 네. 김원봉에 네. 대해서 이제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네. 투켜 세우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6월 14일에 스웨덴 연설 다 보셨겠지만 네. 스웨덴 연설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교 안보를 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깝게 그지 그 않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죠? 그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예. 그 스웨덴이 저희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야전 병원단을 파견한 국가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6.25는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항해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렇죠. 피로 수호한 그 6.25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지켜낸 6.25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웨덴에 가셔서 연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폄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6.25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라 6.25는 우리 쌍방과실이다. 남한과 북한의 쌍방과실이라는 정말 황당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꼈을지. 16개국이 참전해줬는데 네, 목숨을 바쳤죠. 자국민들의 목숨을 바쳐서 구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대통령이 그것은 우리 남한과 북한의 쌍방과실일 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얼마나 진짜 배신감을 느꼈을지. 이거는 제가 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동네의 친구들 싸움에 우리 국가가 해군, 공군, 육군을 파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죠. 얼마나 허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수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자국민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구해냈더니 지금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폄훼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북한은 어떤 국가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도 하시고 그런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지금 하셨는데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뻥을 치시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스스로 또 발언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비무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DMZ.
DMZ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DMZ의 둘레길을 말씀하셨어요. 둘레길을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바로 이제 평화의 상징이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MZ 둘레길은 우리나라 국민이 DMZ 둘레길을 걸어가다가 북한으로부터 총살을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길은 DMZ라는 그 둘레길은 북한과 협의가 된 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사격 가시권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격을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사령부가 그 둘레길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둘레길을 이제 이렇게 뭐 광고 비슷하게 하면서 여기가 이제 평화의 상징, 그 다음에 이제 낭만이라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좀 그랬습니다. 이게 평화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래를 했다라는 취지로 그 둘레길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남북한의 철도, 도로가 곧 개설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미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오신 거죠. 한마디로 전 국가를 상대로 뻥을 치신 거죠. 그러네요. 네, 정말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슨 평화입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허위 사실, 과대 사실을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오신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은 분들께서는 상당히 큰 혼란을 겪으실 수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 상황인데 이미 뭐 그러면 평화가 도래한 것이냐? 이미 뭐 교류도 활발하고 뭐 비무장지대도 뭐 이런 식으로 뭐 평화의 뭐 상징인 둘레길도 조성이 되고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 이제 거의 뭐 통일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을 통한 이런 허위 뉴스나 가짜 뉴스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은. 변호사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엄연한 남침을 갖다가 쌍방과실로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고 이런 거를 국민들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지금 왜곡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명예 감정에 대한 그런 상당한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라기보다는 좀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요? 대통령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고소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실 수도 있죠. 주체적으로. 네, 주체적으로. 그래서 저 태극기 집회 같은 걸 더 뭐 홍콩처럼 뭐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응집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이번 일요일 오후 3시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최근에 북한 그 목선의 남침에 대해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요일입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제 정확한 사실을 보시고 지금 상당히 많이 똑똑하시거든요. 우리 국민들 자체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곧대로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으신 국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시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토요일 태극기 집회와 일요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라고요.